띠띠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0월 20일 오후 1시 54분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오늘 하루는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계속 주말도 없이 계속 찍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어제 하루 정도 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어요. 진환이 형,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인 거 알지? 이 댓글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인 것 같아. 너 아이디 잘 기억하고 있다. 끝까지 그 아이디 보겠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건강이 그렇게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체력적으로 그냥 조금 쉬다 왔을 뿐이니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몸이 안 좋다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요. 프로는 프로답게 그냥 영상을 찍는 게 제가 결과로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시드가 지난 영상 대비해서 조금 늘었죠. 그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5억 중에서 나머지 다 출금하고 7,991만 8,548원에서 8,035만 3천원이 됐어요. 제 영상을 볼 때마다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같이 이렇게 영상에서 시드가 는 경우는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오늘 휴먼스케이프 급등했잖아요. 오늘 제가 휴먼스케이프 거래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2시 56분이니까 제가 식사할 때 단타 친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딱 이런 식으로 제가 단타를 계속 해서 시드가 좀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 혹시나 기존 대비 시드가 줄었으면 단타로 잃었구나, 혹시 늘었으면 단타를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시드를 가지고 아직 크게 추가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서 이 시드만 남겨놓고 있고요. 그냥 단타 정도로 지금 현재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을 현재 조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사실상 단타로 치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침까지 해서 1%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단타를 못 빠져나와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더리움 자체는 비트 따라서 ETF 영향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 놔둔 상태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5% 이상이 빠지면 일단은 50%는 손절을 하고요. 차후 물을 타서 제가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런 상황으로 제 포트는 구성되어 있고,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죠.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사실상 이 ETF가 당연히 승인이 된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에만 이렇게 쳐보셔도 이 많은 글들이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ETF라고 써보셔도 많은 글들이 나올 텐데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 선물 ETF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TF들은요, 현물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 ETF는 사실상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 사실상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제가 어차피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올해 연말 안에 ETF는 승인이 될 거라 봤어요. 그게 이제 선물 ETF가 승인이 됐고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오르는 데 있어서 저는 ETF의 영향보다는 바로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봤어요. 비트코인 템루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제 곧 돼요. 저는 이 영향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이 오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트코인도 그렇고 호재 일정이 끝나면 뭐라고 하죠? 보통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해요. 이미 소문은 퍼졌고 뉴스도 이미 터졌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때는 팔아라는 시점에 가깝기 때문에 ETF 승인이 되고 비트가 계속 횡보 중에 있는 현상은, 저는 사실상 현물 ETF나 선물 ETF나 분명히 호재는 맞지만 반영은 이미 다 됐고, 이제 그 횡보를 하는 이 현재의 위치상 곧 있으면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현물 ETF는 올해는 사실상 승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현물 ETF가 진짜 큰 호재고, 그것은 내년을 바라보고 있고, 이 현물 ETF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올해는 사실상 제가 봐도 힘들 것 같고, 현재 선물 ETF는 분명히 좋은 호재는 호재지만 현재 현물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단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플랜 B. 와, 이 플랜 B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떡하지? 이번 10월도 사실 또 맞췄어요. 63K까지 간다는 거 또 맞췄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플랜 B 얼마 보죠? 11월하고 12월까지 있잖아요. 플랜 B가 예상하는 분석을 맹신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진짜 여기까지 맞췄으면은 그만큼 추정론자가 워낙 많고 플랜 B가 사실상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플랜 B 같은 경우 지금 2021년, 그러니까
이제 말 끝나는 2020년까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했어요. 100K가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예측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무효화가 될 것이다. 100K래요. 100K. 2배 이상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12월 25일까지 예측하는 게 1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135K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게 플랜 B예요.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잘 보면요, 20년도 5월에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반감기 이후에 전체 사이클의 평균 가격이 100K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사이클에서 1년 반 정도를 100K 이하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향후 2년 반은 100K 이상을 유지해야 그 정도의 평균 가격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서 지금 135K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하고 있는 모델이 온체인 데이터잖아요. 이 온체인 데이터가 뭐냐면 최저하고 최고 가격 시점을 예상하는 데 좋은데, 비트코인의 최고 가격의 도달 시점을 만약에 얘기하면 이 온체인 지표의 최고 가격은 딱 말한 대로 135K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까지 내다보는 모델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가능한 수치인지는 모르겠고 나도 아니 500K까지 간대. 아니 지금도 완전 저점인데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뭐 트레이딩으로서도 저 개인적으로 봤는데, 비트코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사실상 어떤 제품이든 고가에 가는 상품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귀성이에요.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취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이아몬드 어때요? 그냥 럭셔리하면 무조건 다이아몬드잖아요. 희소성.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실상 딱 갖고 있는 게 희소성이에요. 이 반감기 때마다 점점 줄어들고, 전 세계에 있는 부자가 단 하나가 아니라 반씩 쪼개서 사더라도 부족한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 시장의 과열 상태를 보면 비트코인을 모르던 사람이 점점 이제 아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결국 그 말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결국 아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비트코인이 거품이든 투기든 뭐든 결국 알아가는 사람이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한 개가 아니라 그냥 쪼개서 0.1개라도 사면 그냥 무조건 부족하다는 거죠. 또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4년에 있으니까요.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계속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4년 뒤에도 제 영상을 볼 것 같고요. 4년 뒤에 누가 웃을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부자가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안 가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따라가고 있는 게 이더리움인데, 제가 일단 보고 있는 시점은 이때 나왔던 이더리움의 주봉상 상승장을 만들었던 이 패턴 있죠. 이 패턴이 만약에 지금 구간, 그래서 제가 조금 매수를 하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이번 주에 사실상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 이 평선이 계속 올라오게끔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양봉을 나고 십자봉을 넘긴 상태에서 고점을 넘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단 한 번 흐를 때가 마지막 매수 찬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2017년도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 흐름인데, 이때도 잘 보면 상승장을 보면은 이렇게 뺐어요. 주봉상 보면 고점 딱 넘기고 저점까지 확 깼다가 바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도 보면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주봉의 고점을 넘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흐르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손절 과감하게 잡고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대기 중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죠? 바로 리플을 봐라. 리플을 봤을 때 9월 6일에 나왔던 주봉의 고점 있죠. 이 포인트를 넘는 흐름이 나오면 이건 완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주봉상으로 고점을 넘고 흘렀던 흐름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알트들도 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이번 주에 주봉이 음봉이 나오고 꼬꾸라지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금을 들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잡주들은 보시면 어때요? 차트가 무조건 제가 기억할 건 9월 6일이라 했죠. 9월 6일에 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리고 잡아들였던 게 어디였죠? 바로 7월 12일 아래로 갔던, 저점 아래로 내려갔던 코인들은 사실상 이거는 하락장으로 돌아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플로우 같은 것들, 이것들 이슈도 있었죠. 이거 지금 보면 월봉상으로 어때요? 이제 좀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하락을 할 때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진다, 이해하죠?
그리고 전고점 대비 열토막이 났을 때가 1차 매수 구간 93,000원이면 9,300원이죠. 이거 어디까지 갔었죠? 딱 보이시면 저가가 7,000원이었어요. 우리 10매매법 배웠죠? 저가 봐봐요. 9만원이었어요. 9만원. 그럼 열토막 나면 9,000원 아래가 열토막 나는 시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토막 나서 비중 10% 들어갔다 해볼게요. 그러면 9,000원에서 잡더라도 7,000원까지 빠졌을 때 마이너스 15% 이상 나왔죠. 하지만 반등 얼마까지 왔죠? 33,000원. 9,000원에 잡았더라도 몇 배예요? 300% 소리 난 거예요. 제가 10매매법 알려줬죠. 우리 원화상장 코인 된 거 뭐 있어요? 코린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지. 봐, 뉴스하이퍼 지금 10,000원이죠. 1,000원 미만으로 저 똑같이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비중 10%만 들어가더라도 그냥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나오더라도 그냥 분할로 제가 진짜 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수익 몇 프로 나는지. 이게 10매매법. 그리고 오늘 다루는 주제 중에서 수익 매매법 가르쳐드린다 했죠. 이거 입금했어요? 제 계좌 지금 나갈 거예요. 네, 계좌 나가니까 입금하신 분한테만 드릴게요. 농담입니다. 농담.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정리만 한번 하더라도 지금 사야 하는 곳인지 아닌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지금 주봉은 딱 말한 것처럼 그거 잊지 말라는 거. 9월 6일날 나왔던 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차트상으로 가장 깔끔한 건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2017년도 이끌었던 상승장을 비교했을 때 2017년도 12월 4일에 나왔던 주봉의 상승장 있죠. 이때 봉을 봐라. 또 다시 이런 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위로 슈팅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보라는 거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뭘 기다리는지 아시면 되고, 반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상승 그리고 하락에 있어서 기본 조건에서 바로 역으로 가는 패턴이에요. 바로 낙주매매법이라는 건데요.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하락장 때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승을 할 때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하락하고 양봉 턴하는 게 첫 봉이 상승장으로 돌리는 봉이다. 그리고 저점 깨지 않고 고점 계속 올려서 지금까지 갔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낙주매매법이라 해서 하락에 단타 먹으시는 분들 있죠.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도 똑같은데요. 내가 월봉을 보느냐 주봉을 보느냐 양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근데 보통 이런 봉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보면요, 무조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던 흐름에서요, 이걸 다시 내리는 장대 음봉에서, 이건 낙주매매예요. 스윙에서 제가 10매매법으로 이거는 거의 월봉으로서 보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최소한 20%에서 많게는 300% 이상까지 먹는 매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법을 우리는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주봉을 보는 방법이에요. 주봉으로 이런 봉이 나오면 분할을 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봉인데, 주봉에 양봉이 떴죠. 그러면 기다려봐요. 이 다음 봉이 어떤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 봉 보이시죠? 양봉이 나왔던 장대 양봉을 바로 깨는 봉 있죠. 이때 저점이면 보통 손절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반대로 손절인 걸 보되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봉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행일 때는 절대 공포감 때문에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런 봉이 나오면 양봉 후에 저점을 깨는 이 음봉의 흐름이 나오면 더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말아 올리지 않으면 이때 분할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봉들은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그게 바로 양봉을 등지고 사는 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봉은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진짜로. 지금도 잘 보면 이 주봉의 비트를 보시면요, 저가를 깨고 쭉 빠졌죠. 그럼 원래 봉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완전히 저가를 손절해서 빠질 때 이때 분할을 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비중을 10% 그리고 더 빠지면 20%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지금 봐봐요. 반등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얘기는 이때의 저가를 보면 1,427만원이거든요 1,427만원. 근데 고가 어디까지 갔죠? 2,270. 몇 프로 왔어요? 60% 이상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봉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봉들은 10매매법이든 이 낙주 수익 매매법이든 내가 매매 꿀팁으로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잘 안 나오지만 확실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런 내 매매법들을 몇 가지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예금 금리보다 높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지금 낙주 수익법인데, 여기서 이제 주봉이 아니라 단타 일봉으로서 잡는 부분 제가 내일 영상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반드시 복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봉을 등지고 저점을 깨는 봉은 분할로 쳤을 때 반드시 반등이 온다. 반드시라는 말씀은 또 이제 악성 댓글 많이 달리니까 그냥 확률상 높은 확률로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봉들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많은 봉들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찾아보면 정말 많은 봉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거에서 정말 많은 매매 습관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일 영상에서 이게 맞는지 또 답변을 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 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현재 제가 바라보고 있는 비트 방향, 그리고 현재 장세, 그리고 ETF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오늘 배웠던 10신 매매법뿐만 아니라 낙주 수익 매매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지금 보면 똑같이 나왔죠? 양봉을 깨고 주봉이 빠졌던 걸 다시 들어올리는. 그래서 항상 양봉을 등지고 손절을 하되 양봉을 등지고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봉은 반등이 높은 가능성으로 오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차라리 저런 봉에 물리는 게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 찾아보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우리 코리니 여러분들 앞으로 시드 불려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띠띠빵빵. 마지막으로 구독 잊지 않으셨죠?